안녕하십니까. 호수기 호쌤입니다. 네, 지금 준비한 내용은 1학기 중간 기출,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21학년도 호요중 2학년 기말 중간 문제를 기출로 가져왔습니다. 네, 블로그에 1번에서 5번까지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은 풀이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단원이 아마 길게 봤을 때는 부등식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다항식 계산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중간고사 준비함이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1번에서 5번까지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무한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소수는요 두 가지는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뉩니다. 유한소수. 네. 그러니까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개수가 유한하다. 딱 정해진 개수만큼만 나오고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개수가 끝없이 진행되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무한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두 가지 나뉘는데 그 두 가지가 순환소수랑 순환소수, 그 다음에 비순환소수. 비순환소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바로 유리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순환소수는 무리수다 이렇게 되겠죠.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게 되면 무한소수가 모두 몇 개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이게 유한소수가 되죠. 소수점 아래 개수가 3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DDD 2를 쭉 가져오죠. 얘는 무슨 소수입니까?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소수.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서도 저런 소수를 뭐라 하냐면 순환소수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순환소수를 표현할 때는 4.5 위에 이렇게 점을 딱 찍어서 표현하니까 얘도 무한소수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0.4의 개수가 유한하죠. 유한계.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미음하고 디귿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14 같은 경우에도 얘는 소수점 안에 개수가 4까지 없기 때문에 유한소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14, 5, 1 여기 보시게 되면 415, 415, 415가 반복되고 있죠. 순환소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무한소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302 뭐 쭉 가는데 4가 끝이 났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유한소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무한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네, 2번 문제. 다음 중에서 순환소수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옳은 것은 순환소수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0점 누가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는 숫자를 바로 우리는 순환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이제 순환소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반복되는 거 위에 우리가 3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으로 찍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되는 게 누가 있어요? 반복되는 게 70707070이죠. 따라서 얘는 2.70이고 7위의 점, 0위의 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죠?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2.2, 35353535 하고 있잖아. 2.2, 얘가 맞네요. 그죠? 얘가 맞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213이 반복되고 있나요? 예, 213이 반복되고 있어요. 213이 반복되고 있다면 얘는 3.213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여기 소수점 아래 2위의 점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에다가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213 2위의 점, 3위의 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2, 3, 4가 반복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주의하시면 되겠죠. 2위의 점 찍고 3위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4위의 점을 찍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하게 표현하는 옳은 것은
3번이겠죠. 3번 여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반복되는 게 있다면 그 위에다 우리 점을 찍어서 순환표수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순환마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한 3개, 4개 이렇게 나오면 시작점과 끝점에만 다 찍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3번 문제. 자, 요 문제. 분수 7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안에 25번째 자리까지의 숫자가 아니라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다. 합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는 뭐 해봐야 돼요? 나눠보셔야겠죠. 예, 6 나누기 7을 한번 하자. 소수로 바꾸자. 그래야지 뭐 소수점 안에 몇 번째까지가 반복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바꿔보겠습니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네, 0점 내려오고요. 7, 8에 56 이렇게 해서 40, 7, 5, 35 여기서 50, 7, 7에 49 해서 10, 7, 1은 7 이렇게 해서 30, 7, 4, 28 이렇게 해서 20, 7이 14, 7이 14에서 60, 60보니까 여기서 60을 보기엔 60인데 여기 맨 처음 60이죠? 아, 얘는 소수점 안에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몇 개씩 반복되고 있다? 6개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라. 근데 우리는 25번째까지 합을 원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25를 6개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6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6, 4, 24가 되고 나머지가 1이랍니다. 이 해석은 결국 뭐냐면 8 플러스 5 플러스 그 다음에 7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2가 몇 번이 반복된다는 거죠? 4번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리수 플러스 8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에다가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8을 더해준 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7, 그 다음에 뭐 1, 여기에 2를 더하게 되면 여기 12예요. 10. 그리고 얘가 12에다가 5를 더하니까 17 이렇게 하겠죠. 27 곱하기 4 7, 4, 28이 올라가니까 108. 108에다가 플러스 8을 해줘야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11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116.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런 문제는 자릿수를 찾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25번째 자리까지 합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합을 문다면 얘가 이 개수만큼 4번 반복된다는 얘기고 그때 나머지는 차례대로 1이니까 8을 더해준다. 2가 되면 어떻게 많이 나머지가 8하고 5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봐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수 250분의 7을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10의 거듭제곱 10의 n승분의 a꼴로 고칠 때 a 플러스 n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해달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랍니다. 첫 번째는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자 이런 얘기예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분모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25 곱하기 10이 되겠고 보게 되면 얘를 5를 2번 곱한 거고요. 얘는 여기다가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여기 5 곱하기 5, 2 곱하기 5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250은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7 여기다가 누구를 곱해서 분모를 10의 n승꼴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지수가 여기 3이잖아. 3.
그러니까 5를 3번 곱했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 2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도 3번을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얘가 2가 하나 있으니까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얘는 다 곱하게 되면 10이 3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2 곱하기 5, 2 곱하기 5, 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2, 10이 되겠고 여기도 10이 되겠고 여기도 10이 된다 이런 얘기지. 따라서 10을 3번 곱했으니까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분자는 7, 4, 28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작은 걸 찾았으니까 이게 가장 작은 거죠. n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a가 되겠죠. 이 값이 a라고 문제 적혀 있는 거죠. a는 28이고 n은 3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8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1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분수번호 표현에 대해서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1,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이런 꼴들은 문제에서 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분수 15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첫 번째가 이제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딱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뭐야? 반드시 기하분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하분 바꿨을 때 b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나와있고 a가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지? 그럼 일단은 역시나 마찬가지. 분모 150을 뭐 해야 될까요? 소인수 분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150은 15 곱하기 10이고요. 마찬가지로 다 적어보겠습니다. 15는 3 곱하기 5가 되겠고 10은 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적어보면 152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고 분자가 a. 요 놈이 뭐가 된다냐면 유한소수가 된다 해서 유한소수. 자,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5, 10의 거듭제곱 이외에는 오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런 숫자들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분모의 소인수가 2, 5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이거 외에는 분모에 다른 건 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오게 되면 얘는 유한소수가 안 됩니다.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나 10의 거듭제곱꼴린 곱으로만 표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려 3번 얘기했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분모에 3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 이 a는 누가 오면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다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3의 배수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다. 되겠죠? 3의 배수들이 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를 했잖아요. a가 가장 작은 수를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3.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보세요. 기하분수 문제가 있는 기하분수로 바꿨을 때 b분의 분자가 2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3과 약분을 하고 누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후보자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가장 작은 a 값은 3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3의 배수로 하면 3, 6, 9, 12 등등등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봐봐. 얘는 3이랑 약분을 해버리면 3이랑 약분을 해버리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얘가 1이 아니잖아. 3이랑 약분을 하니까 얘가 뭐지? 2가 되는 거 2가 됐잖아. 그럼 2가 되는데 어떻게 돼? 얘랑 약분 또 처리되잖아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돼요? 1이 된다. 그럼 또 안 돼요. 얘는 볼 필요 없죠? 3이니까 12 같은 경우에 약분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과 약분 처리해버리면 4 4와 2를 또 약분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잖아요. 2가 딱 나왔지. 여기 있네요.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B분의 10인데 얘랑 약분이 된 거지. 얘 약분이 됐죠.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네, 그래서 분모는 25가 남고 분자는 2가 남은 B 값은 얼마와 똑같다? 25와 똑같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때 B에서 A를 빼라고 했으니까 25에서 11을 빼자. 25에 11을 빼니까 얼마 됩니까? 1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조금 반복을 해서 많이 봐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기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번에서 5번까지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해석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